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KBS 아침 뉴스 타임입니다. 네, 동해안에는 지난밤에도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자, 이 같은 불볕더위 전국에 걸쳐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이슬아 기상캐스터, 오늘은 몇 도까지 각오해야 되나요? 네,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죠. 오늘도 대구가 35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사흘째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고온 현상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점차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지루하게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6도 등 전국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해안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밤새 25도를 웃돌면서 지금 강릉은 26.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이 31도, 강릉과 전주 광주가 33,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오늘 문을 엽니다. 네, 하지만 야당이 실력 저지할 방침이어서 개회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여야 모두는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 분리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속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나라당의 전략은 비정규직법은 이번 달에, 미디어법은 다음 달 중순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경우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강행 처리에 따른 역풍 등을 우려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면 비정규직법은 여야 3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 논의 중인 5인 연석회의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 이번 달에 처리할 수 있지만 미디어법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소유 조항만 철회한다면 여당의 협상 제안에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 꼭 하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국회의 이 혼란 이런 것들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귀착될 것이다는 말씀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에 민주당이 저지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오는 29일 등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정치권이 처리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어제로 5차례 만난 정치권과 노동계, 아직까지는 합의안 도출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에서나 국회에서도 이 비정규직 분들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5인 연석회의가 잘 운영이 되면 이것이 지렛대가 돼서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논의 수준에 적잖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를 발생하는 쪽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취소돼야 될 당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5일 앞으로 다가온 2년 사용기간 적용 시점을 놓고는 아직 이렇다 할 접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적용 시점을 3년 유보하자는 한나라당과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1년 유보하면서 지원금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 처리를 강조하는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만남에서는 현격한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적어도 가량 한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 개별적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직장 떠납니다.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시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근 1년간 노래 부르던 걸 갖다가 4월 달에 갖다 법안 제출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가 그동안 뭐 했냐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와 노동계가 다시 만나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성길 기자. 네, 지하철 부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출근길일 텐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 지하철 노조는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기관사 등 승무 인원들이 먼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조금 뒤인 오늘 오전 9시부터는 기술과 영무 등 전 직종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 인력 850여 명은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승객 수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부산 노포동 차량사업소에서 7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내년 부산 지하철 반송성 개통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지하철 1, 2, 3호선 인력 가운데 135명을 뽑아 반송선에 배치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반송선이 무인 자동화 노선인데다 장기적인 인력 감축 계획 등으로 신규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지하철 단축 운행 등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부산역에서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추락하던 뉴욕 증시가 일주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네, 유통과 주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에서 황상모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마이너스 5.7%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경기 후퇴 속도가 보다 완만해졌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5년 5일 쇼크 이후 34년 만에 맞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공포 분위기도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오늘 증시에선 베드베스앤비욘드와 JC페니 등 유통주들이 급등하고 주택 건설업체들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닷새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어제보다 2%, 172포인트 오른 8,472를 기록했고 나스닥 2%, S&P 500 지수도 2.1% 올랐습니다. 특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래만으로 국제유가 덕에 에너지주들이 오르며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2.3% 오른 배럴당 $70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예상 밖으로 많아 한 달여 만에 최대가 됐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 사정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내년까지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황상모입니다. 그 밖에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 클릭입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고 장재현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장 씨의 자살 원인은 성접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 김 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해 수사를 재개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속사건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전에 이미 구속 수감됐던 기간을 법원 재량대로 계산해 형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